자, 교재에는 615페이지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입니다. 자, 말 그대로죠.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시키겠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자, 좀 볼게요. 자,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증거로 쓸 수 없다는 법칙을 말합니다. 자, 동그라미 2번 보면 자, 그 절차가 단순히 경미한 절차일 때는 이 법칙이 적용되지 않지만 옆에 보시면 그 절차가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에는 그때 한해서 이 법칙을 적용시키겠다는 것이에요. 자, 이런 쪽 근거를 보게 되면 적법 절차가 나와 있고 위법 수사, 요 위법 수사 밑줄 한번 가보세요. 위법 수사 방지 억제 차원에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배제시키겠다는 법칙인데요. 즉, 이 법칙은요, 이 수사기관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의 증거 능력을 부정시키는 법칙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CF 한번 해보시고 수사기관이 아니라 일반 사인이죠.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즉 불법하게 수집된 증거에 대해서는 이 법칙을 적용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뒤에 나올 겁니다. 자, 범위를 볼게요. 이 법칙은 진술 증거, 요 진술 밑줄 그시고 비진술 증거, 비진술 밑줄 그시고 이 모두에 적용된다. 2011년도 승진 문제입니다. 진술, 비진술 모두 포함된다. 받으시고 자, 이 법조문 하에 밑에 원칙 한번 볼게요. 헌법과 형사법이 정한 이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증거는 밑에 원칙적으로 유죄 인정의 증거로 못 쓴다. 자, 됐죠? 근데 가만히 한번 보세요. 아니, 엄연히 이 증거가 눈 시퍼렇게 뜨고 살아있는데 단순히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만으로 증거를 배제시킨다? 라고 하면 억울한 면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그렇게 가지만 예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예외를 한번 읽어볼게요. 자, 수사기관의 절차 위반 행위가 적법 절차의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데요. 자,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를 하지 않고 오히려 그 증거의 증거 능력을 배제시키는 것이 밑에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는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경우라면 그때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 있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이 예외를 좀 받으시고요. 다시 한번 자, 실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경우 해당하지 않고 그쵸? 밑에 이 형사사법 정의를 실현하려고 할 때 그쵸? 하는 그 취지에 반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평가되는 예외적인 경우라면 그때는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있다. 이 모든 것은 검사 입증해야 되겠지만 이 예외라고 하는 부분을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자, 영장주의 위반한 거 있죠?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적법 절차 위반한 것도 역시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여러분 교재에는 이 예가 없을 거예요. 이 예를 한번 적어 놓으세요. 영장 없이 한 강제 처분이라든지 그쵸? 물론 사전 영장주의 예외도 있긴 한데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근데 그 사후 영장도 받지도 않았다? 그러면 그것은 뭐다? 증거 능력이 부정됩니다. 진술거부권 고지할 때가 있는데 그걸 고지하지 않게 되면 역시 피진조서도 증거 능력이 없기 때문에 못 씁니다. 아시겠죠? 자, 형사법 효력 규정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형사법 효력 규정에 위반해서 수집한 증거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로 못 씁니다. 못 써요. 근데 2번 그 위법이 중대하지 않을 때, 그쵸? 않을 때는 증거 능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 그랬네요. 그래서 위증의 표를 경고하지 않고 했을 때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 능력에는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자, 됐죠? 어려운 거 없죠? 자, 그 다음. 자, 밑에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 나와 있는데 이것은 통비법에서 설명을 드린 바가 있어요. 자,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제가 앞에서 말하는 요 위법 수사할 때 수사관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일반 사인 할 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이건 통비법이 아닙니다. 통비법이 아니고 조심하셔야 돼요. 조심하시라고요. 무조건 이것이 일반 원칙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이거는 통비법 위반이기 때문에 당연히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보겠습니다. 타인 간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그렇죠? 그럴 때는 통비법을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증거로 못 씁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 제3자가 제3자 밑줄 그어볼까요? 대화 당사자 일방만의 동의를 얻고 녹음했다고 했을 때 증거로 못 써요.
대화 제3자 밑줄 긋죠? 여기에는 이 사법경찰관이 포함돼요. 사법경찰관 또는 수사관 할게요. 자, 수사관이 여기 포함됩니다. 그쵸? 일방의 동의를 얻고 타방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고 했을 때 증거로 못 씁니다.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이 두 가지는 뭐다? 증거로 못 쓴다. 자, 3번 볼게요. 대화 당사자 일방이, 그쵸? 요 일방이 상대, 이건 대화 당사자입니다. 그쵸? 대화 당사자이기 때문에 상대방의 대화를 몰래 녹음했다 하더라도 이것은 타인 간의 대화가 아니기 때문에 제3자라고 볼 수 없죠. 그때는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아니다. 이것도 통비법 할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 2번만 증거로 못 쓰는 것이고 3번 같은 경우는 증거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조심하시고요. 제가 앞에서 말하는 요 일반 사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1, 2, 3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나올 겁니다. 그걸 보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자, 그럼 판을 보겠습니다. 자, 빨간 판 한번 들어볼까요? 자, 피의자에게 미리 진술권을 고지해 주어야 되는데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그라미 쳐보시고. 이것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설령 진술의 임의성이 인정된다 할지라도 증거로 못 씁니다. 됐고, 그 밑에 역시 마찬가지로 진술거부권 얘기 나와 있죠? 고지하지 않았다면 동그라미 쳐보시고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로 못 씁니다. 그 다음 밑에 3번. 자, 뭐랬어요? 변호인이 참여를 원한다는 이 의사표시를 했어요. 분명히 변호인이요. 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관이 어떻게 했습니까? 밑에 보니까 정당한 사유 없이 변호인을 참여하지 아니하게 했대요. 그랬을 때 역시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긴급체포 당시 상황으로 보았을 때 현저히 합리성을 잃은 경우일 때에는, 그렇죠? 잃었을 때는 위법한 체포라 할 것인데요. 밑에 줄, 그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위치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 그렇죠? 이때 위법 동그라미. 위법한 체포에 의한 유치 중에 작성된 피신조서 역시 마찬가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자, 수사기관이 피고인이 아닌 자를 상대로 해서 역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하고 있죠? 따르지 아니하고 수집한 증거 역시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유죄 인정으로 증거로 쓸 수가 없습니다. 자, 6번 볼게요. 자, 천천히 읽어볼게요. 유흥주점 업주와 종업원인 피고인들이 이 두 사람이 피고인입니다. 영업장을 벗어나 시간적 소요의 대가로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 되는데도 이른바 티켓 영업 형태로 성매매를 하면서 금품을 받았다고 하여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기소가 된 사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누가 돈을 받았어요? 금품을 누가 받았어요? 업주하고 종업원이 돈을 받았어요. 티켓 영업이라고 하니까 다방이잖아. 다방. 그렇죠? 다방의 아가씨들이 영업장을 벗어나서 시간당 얼마로 돈을 받고 성매매를 하는 거예요. 성매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티켓을 끊을 때 돈을 누구한테 끊어요? 이 다방에 와서 결제를 하잖아요. 그렇죠? 결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업주하고 종업원들이 돈을 받는단 말이죠. 그리고 아가씨들은 티켓을 끊고 나가서 그 티켓, 다방 바깥의 지역으로 나가서 특정된 그 모텔에서 손님하고 성매매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랬을 때 이 관련된 법률 위반죄로 기소된 사안인데 경찰이 피고인이 아닌, 즉 업주와 종업원이 아닌 가부를 상대로, 가부는 누구겠습니까? 성매매 아가씨 있잖아. 아가씨. 그 다방 아가씨하고 그 성매매를 하는 그 남자, 그쵸? 남자. 그러니까 그게 가불. 피고인이 아닌 가부를 사실상 강제 연행하여, 그쵸? 강제 연행하여 불법 체포하였다. 불법 체포 동그라미 치시고 한 상태에서 그 밑에 자술서를 받고 진술조서를 작성하게 하였다고 했을 때 이 자술서를 받은 거, 진술조서를 작성한 것은 위법하게 체포된 상태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위수증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적법 절차 원칙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보시면
음란물 유포 범죄 혐의를 이유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리가 주거지를 수색하는 과정에서 대마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마를 발견하게 되는데 현행범으로 체포를 하면서 대마를 압수를 하였는데 그 다음날 석방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후 영장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사후 압수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다면, 그쵸? 요 빨간색 동그라미 쳐볼게요. 사후에 요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대요.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역시 영장주의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써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직원이 진술이 녹음된다는 사실을 미리 알려준 채 녹음을 해야 되는데 알려주지 아니한 채, 그쵸? 동그라미 쳐볼게요. 녹음을 떴다면 역시 위조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씁니다. 자, 9번. 쭉 읽어보시고 압수 절차가 위법하다 했어요. 위법하다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증거로 못 쓴다. 증거로 못 쓴다.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렇죠? 위조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자, 다음 판례 한번 가볼게요. 자, 검사 작성의 피신조서가 검사에 의해서 피의자에 대한 변호인 접견이 부당히 제한되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동안에 작성된 피신조서 역시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고요. 자, 다음 요 11번은 우리 앞에서 본 적이 있어요. 공소가 제기된 후에는 검사로서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고 보아야 되는데 검사가 공소가 제기된 후입니다. 제기된 후에 수서법원 이외의 지방법원 판사에게, 그렇죠? 수서법원이 아닌 지방법원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이거야말로 뭐다?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아니한 위법한 절차죠, 그렇죠? 에 따른 것이기 때문에 위조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됐고, 그러니까 요 자체가 밑줄 근거 있죠? 공소 제기된 후에 일반 법관에게 영장을 발부받아서 압수수색을 하였다면 증거로 못 쓴다. 그 다음, 자, 제척제들은 통역인에게 준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제척사유가 있는 이 통역인이 통역한 역시 증인신문조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필요적 변호 사건인데 그럼 반드시 변호인이 붙어야 되잖아요. 근데 변호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했을 때 역시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위조증이 되는 것이므로 증거로 못 씁니다. 자, 14번이죠. 자, 수사기관이 피의자 갑의 공선법 위반 범행을 이유로 영장을 받아서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근데 그 영장이 누구를 상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거예요? 피의자 갑을 상대로 영장을 적법하게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 과정에서 영장에는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하는 누구죠? 을병이죠. 을병 동그라미 치시고 을병 사이의 대화가 녹음된 녹음 파일을 발견하게 됩니다. 녹음 파일을 압수하게 됐다는 거죠. 근데 이 을병은 영장에 기재된 사항이 아니에요. 이것이 바로 뭐다? 적법 절차를 위반했다. 영장주의를 위반했다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여기까지가 사실관계인데요. 판례가 뭐라고 하고 있어요? 별도로 이 을병에 대해서는 영장을 발부받아와서 압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을병에 대해서 따로 영장을 발부받지 않고, 그쵸? 여기 영장을 별도로 발부받지 않고 압수를 했다면 이거야말로 적법 절차에 위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됐고, 그 다음 밑에 판례, 공개금지 사유를 삼은 것이 있어요. 공개금지 사유를 삼은 것이 국가 안녕 질서를 방해할 우려가 있을 때, 그쵸? 근데 그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거죠. 거기에 해당하지도 않고 또 공개금지 사유도 찾아볼 수가 없어서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원심이 공개금지 결정을 한 것은 이런 사유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금지 결정을 한 것은 뭐다? 공개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역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피고인이 구속되어서 안전기획부에서 조사를 받다가 변호인 접견 신청이 불허가 되었다는 거죠. 불허가 되었다. 자, 이 수사기관 처분에 대해서 이의를 하게 되는 것이 준항고잖아요. 그래서 변호인이 준항고를 제기했어요. 준항고를 제기하던 중에 검찰로 송치가 되어서, 자, 보세요.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해서 제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다는 거죠. 자,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해서 1회 피의자 신문 조서를 작성했을 때 이때는 변호인이 여기에 변호인이 참 접견 신청이 안 됐어요. 변호인이 옆에 없는 상태이다 이거예요. 없는 상태이다. 근데 준항고 절차에서 이 접견 불러 처분이 취소가 됐다는 거죠. 취소가 되었다라고 했을 때 결국 그때 이후로 접견이 허용됐다고 했을 때 그 앞에서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해서 1회 피의자 신문조서를 작성했을 때는 변호인을 대동하지 않고서 작성했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뭐다? 이것이 적법 절차에 따르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즉 접견 교통을 금지한 위법 상태가 계속된 상황에서 작성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다 동그라미 쓸까요? 여기 1회 피의자 신문조서 동그라미. 이 피의자 신문조서 같은 경우에는 변호인이 참여 없이 쓰여진 즉 접견 교통을 금지한 상태에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위수증이 되는 것이다. 결국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다음 피고인과 별개의 범죄 사실로 기소가 되어서 병합심리되고 있던 피고인은 밑에 증인지위에 있다는 거죠. 자, 증인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증인은 뭐가 있습니까? 선서 의무가 있잖아요. 선서 없이 하였다는 거예요. 선서 없이 하였다고 하는 그 법정 및 검찰 진술은 역시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수사기관이 통신제한조치 집행을 위탁받은 통신기관이 이 통신기관이 카카오인데요. 카카오가 집행이 필요한 설비가 없을 때는 그 수사기관에 설비 제공을 요청해야 되는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요청 없이 통신제한조치허가서에 기재된 사항을 준수하지 아니한 채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다면 통비법에서 마련된 절차를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역시 위법한 수집한 증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죄 인정의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자, 다음 제3자가 당사자 일방의 동의만 받았어요. 받은 것 갖고는 안 되죠. 그 상대방의 동의 필요한데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었다는 겁니다. 그랬을 때 역시 이것은 통비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는 것이에요. 증거로 못 쓰는 것은 이 피고인 측에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역시 증거로 못 써요.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 판례 좀 잘 받으시고. 다 중요합니다. 여기 앞에서 중요하지 않은 판례 없어요. 전부 다 A급 판례들입니다. 그렇죠? 쭉 받으시고요. 막판에 뭐 체크했다고 해서 뭐 이것이 또 뭐 더 중요한 건 아니에요. 지워버릴게요. 더 중요한 건 아닌데 동의했다 하더라도 역시 증거로 못 쓴다. 이걸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다음 밑에 판례 볼게요. 자, 1번 판례는 어디서 봤죠? 1번 판례는 우리가 저 앞에서 봤어요. 페이지 222페이지에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자, 경찰관이 전화 사기죄 범행의 혐의자로 긴급 체포하면서 그가 보관하고 있던 다른 사람의 주민증 등을 압수했다고 했을 때 이것은 범위 내의 적법한 납수이기 때문에 점유이탈물 횡령죄, 그렇죠? 전화 사기죄임에도 불구하고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범행에 증거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즉 사건 관련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사건 관련성이 없는데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입니다. 근데 이 판례는 현행법에는 맞지 않는다 그랬어요. 현행법에는 맞지 않지만 이것이 옛날 판례잖아요. 옛날 판례는 이런 사건 관련성이 요구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것이 옳다는 거예요. 옳다는 것. 근데 이 판례가 계속 나와지고 있기 때문에 이 판례는 계속 공부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봐두시고요. 이 두 가지는 뭐다? 굳이 필기를 하자면 이 두 가지는 사건 관련성이 없지만 없는 사안이지만 그 당시에는 이것이 가능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증거로 쓸 수 있다는 판례. 됐고 이것은 체크하시고요. 220페이지 찾아가서 참조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라 했잖아요. 그쵸?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 피고인 지위에 있지 아니한 자에 대해서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할 필요가 없어요. 진술거부권이 고지가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증거 능력으로 부정할 것은 아니다. 그렇죠? 이게 누군데요? 이게 참고인이죠. 참고인에게는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런 내용이고요. 그 다음 3번 볼게요. 3번 체크하시고요. 이 3번 판례는 뒤에서 한번 또 나올 거예요.
자, 검찰관이 피고인을 뇌물수수죄로 기소를 했는데 형사사법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그쵸?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대요. 거치지 아니한 채 과테말라에 현지 출장을 해서 그곳 호텔에서 뇌물 공여자 이 갑을, 우리나라 사람이겠죠? 이 사람을 상대로 참고인 진술조사를 작성한 사안이었는데 이것이 위법 수집 증거가 되냐 안 되냐 그런 내용입니다. 판례가 뭐라고 있어요? 판례가 밑에 보면 이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고, 그쵸? 그 사람이 스스로 응했다. 그래서 그 방식 절차에 있어서 어떠한 강제력이라든지 위력이 없었다. 그래서 위법 수사가 아니라는 거죠. 위법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자, 만약에요, 이 상대방이 그 나라법, 과테말라라고 하는 그 나라법을 위반했다면 그 나라의 뭐죠? 형사사법 여기 공조를 통해서 뭐 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하면 되는 것이지만 이 뇌물 공여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나라 법을 어긴 것도 아니에요. 그 나라 법을 어긴 것도 아니고 그냥 우리나라 법에 따라서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가 되었는데 과테말라로 가 있는 상태여서 단순히 검찰관이 이 공조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현지 출장에서 조사를 작성했다라고 했을 때는 여기 밑에 위법 수사 가로 열고 위법 수사 X가 될 소지는 전혀 없었다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뭐다? 위법 수집 증거가 아니다. 그래서 이 법칙은 적용되지 않는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자, 됐죠? 그 다음에 4번을 보시게 되면 4번 볼게요. 이것도 출제가 잘 되니까 체크 한번 해볼게요. 범죄의 피해자인 검사가 그랬네요. 피해자인 검사가 그 사건 수사에 관여를 했대요. 또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참여한 요 검사가 요 수사에 다시 관여를 했다는 거예요. 관여한 것이 이 위법 수집이냐, 위법 수집 증거 배제 법칙에 적용 대상이 되느냐의 문제입니다. 피해자인 검사가 수사에 관여하면 안 되나요? 법관은 관여하면 안 되죠. 법관에게는 제척 기피 회피 제도가 있잖아요. 근데 검사에게는 제척 이 기피 제도가 없어요. 없기 때문에 피해자인 검사가 다시 그 사건의 수사에 관여했다 하더라도 옆에 나와 있는 그 수사가 위법이다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허용된다고 봤어요. 이 판례 조심하시고. 자, 이 5번 판례도 조심하셔야 돼요. 자, 피고인이 범행 후에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오자 피해자가 그 증거를 수집하려고 그 전화 내용을 녹음을 떴다는 거죠. 라고 했을 때 이것이 위법이냐 아니냐 라고 하는 것인데 그 613페이지 그 본문 내용을 보시게 되면 박스 안에 있는 거 동그라미 3번을 보게 되면 대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 떴다고 했을 때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다시 책와 보세요.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왔다라고 했을 때 이 피해자는요. 전화 통화 내용의 당사자죠. 전화 통화의 당사자이지 제3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사자이기 때문에 그 전화 내용을 녹음 떴다고 해서 또 그 녹음 뜬 것이 피해고인 모르게 녹음 떴다고 해서 이것은 통비법 위반이 아니다. 그래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제3자가 녹음 떴다면 통비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사건에서 말하는 이 피해자는 전화통화 내용의 당사자 일방이기 때문에 통비법 위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 판례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이건 수사관이 녹음 뜬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을 때 첫 페이지에서 수사관이 몰래 녹음을 떴다면 그건 위법 수사에 해당하겠지만 이것은 일반 시민이잖아요. 일반 사인이 녹음 뜬 것은 뭐다? 일반 사인이 몰래 녹음 뜬 것은 제3자가 아니라 여기서는 뭐다?
이 피해자가 일반 사인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제3자가 아닌 당사자 일방이라면 역시 이것은 위수증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볼게요.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 7번. 7번 체크해 보시고 8번 체크해 보시고 9번 체크해 보시고 여기를 보시게 되면 자 보세요. 여기 제3자가 공갈 목적을 숨기고 피고인 동의하에 나체 사진을 찍잖아요. 그쵸? 이때 이 제3자 셈을 쳐보시고 그때 그 동의하에 촬영된 이 나체 사진은 설령 이것이 공갈을 의도였다 할지라도 즉 위협하게 수집된 증거라 할지라도 수사관이 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인이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뭐다? 위수증에 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판례가. 아시겠죠? 즉 일반인이 위법하게 한 것은 웬만하면 다 증거를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밑에 판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역시 피고인 가벌의 간통범행을 고소한 남편병이 할 때 이 남편병 세무 쳐보시고 이 사람이 주거에 침입을 해서 수집한 증거 같은 경우 역시 마찬가지로 수사관이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증거도 써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밑에 절취가 나와 있는데 여기 절취도 역시 수사관이 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한 것이기 때문에 이것도 증거로 써준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판례 말씀드리려고 일반 사인이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는 증거를 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내용이에요. 자, 6번 한번 가볼게요. 자, 형소법에 따라 쭉 읽어보시고 피고인에게 실질적인 반대 신문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그랬어요. 그럼 당연히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없겠죠. 없겠다 이거 말이에요. 없겠다. 일단 끊고 없겠다. 자,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밑에 피고인은 뭐라 그래요? 변경할 점, 이해할 점이 없는데요. 없다.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다면 이 하자는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 거예요.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 절차 위법이 피고인 동의로 하자가 치유된 사건 요즘 조심하시고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체크해 보시고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런 건 조심하셔서 보셔야 돼요. 자, 됐죠?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시면요. 효과 보겠습니다. 역시 위법 수집 증거는 증거가 동의를 했다 하더라도 증거로 못 써요. 못 쓴다. 못 쓰는 것이 이 원칙인데 제가 이거 조심하라 그랬어요. 이 앞에서 요거 6번 조심하시라고요. 요거는 이러한 점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치유가 되었다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를 쓸 수 있다 했어요. 근데 원칙이 뭐예요? 원래 대원칙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동의했다 할지라도 증거를 못 쓰는 것이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되는 경우가 있어요. 되는 경우가 6번 판례하고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게 되면 5번 판례입니다. 5번 판례 체크하시고 5번 판례도 지금 볼까요? 자, 이미 증언을 마친 증인을 검사가 소환한 다음에 추궁을 해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킨다는 방식으로 작성된 조서. 우리 맨 앞에서 본 적 있죠? 이것은 공판주의 등을 저해하는 소송구조에 어긋나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증거를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증거를 쓸 수가 없다. 없지만 여기 잘 보셔야 돼요. 동의하고 있지 않는 한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은 동의를 한다면 증거를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증거를 쓸 수가 있다. 일단 끊으세요. 그래서 요것은 요 판례는 그 저 뒤에서 페이지 694페이지 그 증거동의를 따라 배워요. 증거동의 대상이 되는 판례로 나와요. 대상이 되는 판례로.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동의하지 않는 이상 증거 능력이 없다는 말은 동의를 한다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동의를 해주면 증거 능력이 있다는 판례는 위수중에서 요 판례 하나하고 그 다음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기 절차 위법이 동의로 인해서 하자가 치유된다는 거. 요 있죠? 요거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고 말한 요 판례 요 두 가지 꼭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머지는 덤마다 나머지는 아무리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외우셔야 돼요.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자, 그러면
자, 효과. 증거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가 없는데 예외가 두 가지 판례 있다 그랬어요. 그거 좀 정리를 해 두시고. 두 번째. 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는 탄핵 증거로도 쓸 수가 없어요. 탄핵 증거로도 쓸 수가 없다. 그 두 가지 기억을 해 두시고 판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 보면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가 아닌 자로부터 영장도 없이 압수를 하면 됩니까? 안 되겠죠. 안 된다. 이것은 증거로 못 쓴다. 설령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증거로 함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못 쓴다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서 여기서 동의했다 하더라도 증거 능력을 인정해 줄 수 없다는 말이 이 말인 거예요. 됐죠? 그 다음 밑에 판례. 압수영장을 청구해서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도, 그쵸? 그치?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도 즉시 반환해야 되는, 그 즉시 반환, 법조문에 따라서 즉시 반환해야 되잖아요. 형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즉시 반환해야 되는데 즉시 반환도 안 했어요.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증거로 쓸 수가 없는 거죠. 설령 그 밑에 이 사람들이 증거함에 동의했다 할지라도 여전히 증거로 못 써요. 됐죠? 3번. 수사기관이 법원으로부터 영장, 감정처분 허가장을 발부받지도 아니한 채 그랬네요. 발부받지 아니한 채. 위수증이죠. 그쵸? 밑에도 보면 영장을 발부받지 아니하고서도 위수증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 이루어졌다면 위수증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증거로 못 쓴다고요. 설령 마지막 줄 가보시면 동의 여하를 불문하고서, 즉 동의를 했든 안 했든 간에 증거로 못 쓴다고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위수증은 전부 다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워두세요. 자, 그 밑에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자, 이 판 한번 볼게요. 누가 그랬어요? 수사기관이 그랬어요. 수사기관. 그 사람이 제3자죠. 제3자. 요 판을 체크하시고요. 제3자.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해서 그 사람과 통화하고, 그쵸? 그러니까 이 사람의 동의는 받았다는 거예요. 당사자 일방이죠. 당사자 일방에 동의는 얻었어요. 동의는 얻었다. 그렇다 하더라도 그 상대방 있지? 이 사람과 통화한 상대방. 그렇죠? 아니네요. 이 사람이네요. 잠깐만요. 구속 수감되어 있던 갑에게 그 전화를 제공하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네요. 이 갑이 누구예요? 갑이 전화 통화 당사자 일방이죠. 그렇죠? 통화 당사자 일방이고, 요 피고인은 그 상대방이 되는 거예요. 그 상대방, 통화 당사자의 상대방. 근데 이 상대방이 동의를 얻었나요? 이 사람의 동의는 얻지 않았어요. 요 상대방의 동의는 얻지 않았다. 요 사람 갑의 동의만, 일방의 동의만 얻었죠. 그쵸? 그쵸? 자, 제3자가, 수사기관이라는 제3자가 이 갑과 피고인이 통화를 하는 데 있어서 이 갑의 동의만 얻었고 피고인의 동의를 얻지 않았다면 그 뭐죠? 통비법 위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위 범행의 통화 내용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이기 때문에 증거로 쓸 수가 없다. 이때 이 피고인, 상대방이죠? 그 상대방의 동의했든지 안 했든지 관계없이 증거로 못 쓴다. 아시겠죠? 이런 내용입니다. 됐죠? 그러니까 역시 1번, 2번, 3번, 4번 다 뭐예요? 전부 다 뭐예요? 이것은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조심하셔야 돼요.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동의했든 안 했든 간에 이거 조심하시란 말이에요. 어떻게 내요? 동의했다면 예외적으로 증거로 쓸 수 있다. 이렇게 나온단 말입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그런데 유일하게 여기 추궁해서 일방적으로 번복시킨 사건이 있죠?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동의를 했다면 증거로 쓸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요 판례. 조심하시고. 자, 그 다음. 그 다음 거는 굳이 안 읽어도 되겠죠?
여기 5번 판례에서 그 밑에 거 1번에 추궁해서 일방적으로 번복시켰다. 그리고 2번에서는 추궁해서 마친 증인에게 추궁해서 위증의 혐의로 다시 조사를 받게 한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결론이 똑같다는 거, 이 결론과 똑같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 밑에도 3번도 보시면 이러한 법리는 추궁해서 본인의 증언 내용을 번복시키는 것도 이 법리랑 똑같이 적용하겠다는 것이 아시겠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중에서도 요 1번이 제일 잘 나왔으니까 2, 3번보다는 1번이 제일 잘 나왔기 때문에 요 1번까지를 좀 잘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제일 잘 나와요. 어디까지? 여기까지. 여기까지가 제일 잘 나와요. 요 부분을 잘 봐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밑에 위배되지 않는 거 볼게요. 자, 184조 증거 보존 절차에서 증인신문 나와 있는데요. 여기서 증인신문의 시일과 장소를 미리 통지를 해서 그 다음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지만 이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참여할 기회를 주지 않았는데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인신문 조서를 증거를 할 수 있음에 동의를 했다면, 그쵸? 동의를 했다. 동의를 했다면 요 참여 기회를 주지 아니한 부분에 대해서 동의를 했다면 이때는 뭐다? 마지막에 그 증인신문 절차가 위법하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 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록 절차는 위법하지만 절차에 위법이 있지만 이 동의로 인해서 하자가 치유가 되었다는 사건. 그러면 여기다가 색깔 한번 칠해볼게요. 여기다 색깔. 그러면 이 판례도요. 요 5번 판례를 이 밑으로 빼는 게 낫겠네요. 그렇죠? 5번 판례는 여기 위배된다는 부분이 아니라 위배되지 않는 판례로 이렇게 옮겨야 되겠네요. 그렇게 하는 것이 낫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 말은 이 5번 판례를 위배된다는 판례로 넣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 판례를 밑으로 넣고 요 밑에 2번을 만들어서 이 판례를 이렇게 밑으로 빼면 그쵸? 되겠다 싶어요. 그렇게 하는 게 낫겠네요. 그쵸? 다음에 책이 나오면 그렇게 나와야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증거 동의 대상이 되는 것 총 3가지가 있죠. 그러면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여기 참여 통지를 해서 참여 기회를 주어야 하는데 그 참여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 했을 때 그때 당사자 측에서 이를 동의를 했다면 그때는 증거 능력이 부여된다는 이 판례 하나고요. 그 다음 앞에도 나와 있었죠. 앞에 여기 그쵸?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채 했다고 하면 증거 능력을 쓸 수 없다 했지만 변경할 점과 이해할 점이 없다라고 말했을 때는 역시 하자가 치유되는 요 판례 두 가지죠. 일단 두 가지고 그 다음에 요거 추궁해서 일방적 번복한 사건 요 세 가지는 증거 동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그렇죠? 제가 책을 그렇게 쓰면 좀 더 나았을 것인데 지금 잘못 썼네요. 어쨌든 세 가지를 꼭 알아두세요. 세 가지는 뭐다? 증거 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이 앞에 있는 네 개까지는 증거 도생이 1번, 2번, 3번, 4번은 증거 동의 대상이 되지를 않는다. 이렇게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